그 결과가 나오기만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민간조사, 다 민간조사위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한 개인이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각자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질문도 받고 얘기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제일 큰 문제가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민간하고 협력도 안 되고 정보 공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를 했지만 제대로 뭐 밝혀진 게 없고 결국 이제 지금 이제 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권 바깥에서 최소한 해야 되는 게 일단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니터링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뭐 진상조사위원회 소식이나 특별검사 소식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세월호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시민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또 그게 비록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나중에는 다 위원회나 특별검사를 통해서 알려질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고 그걸 일종의 협업으로 협동 작업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월호 관련된 기록들이 어쨌든 간에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있겠지만 사람의 말은 이제 이미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경찰 조사를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기록들이 흩어져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유가족들의 진술이나 뭐 이런 것들, 사람의 말,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국회에 있는 기록은 제가 어제 좀 찾아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쓸만한 기록들이 많지 않고 나중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올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없고 아마 형사재판 하고 있는 기록이 그래도 가장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기는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 재판 기록을 한번 입수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별도로 좀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형사재판 기록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기록을 입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금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는지를 볼 때 중요한 게 여기 행정부라고 되어 있는 정부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뭐 보고하고 공문 보내고 이런 이제 기록들이 행정부 안에는 남아있고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청와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어쨌든 지금 소송을 해놓은 상태라서 소송 과정을 봐야 되고요. 참고로 이제 지금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녹색당에서 제기해 놓은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와 직접 관련된 것도 있고 약간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세월호와 직접 관련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월 16일 날 어쨌든 청와대 쪽 주장은 21차례에 걸쳐서 자기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하고 지시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확하게 말로 하지 말고 그 당시 어쨌든 왜냐하면 청와대는 모든 일을 하면 다 그게 전자문서 시스템에 다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든 지시를 하든. 그러니까 그 기록에 남아있는 그 문서 시스템에 전자문서 시스템에 남아있는 기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지금 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통령에게 지시하고 보고하고 지시받은 내용 말고도 그날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세월호와 관련된 뭐 자기들 나름대로 막 했을 겁니다. 뭔가를 했을 건데 그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청와대 전자문서 시스템에 다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다 100% 남아있어야 정상적인 거라서 그 목록에 대해서 일단 지금 청구를 해놓은
4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무슨 문서를 접수를 했던 생산했던 그 목록을 일단 목록을 다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비공개를 해서 지금 소송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해놓은 거는 이걸 하다 보니까 청와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청와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게 특수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들 주장으로는 영수증을 다 남겨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는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특수활동비나 뭐 여비, 후계 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청구를 해서 소송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중요한데 4번은 이따가 제가 다른 부처 걸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 목록이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청와대 4월 16일 날 목록 제가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4월 16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짜에 그 부처가 작성한 정보들을 다 목록화해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정보에 관한 공개에 관한 법률. 다만 이제 이 법률에서 이제 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일부 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가리거나 지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단 목록 자체는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개하는 데가 청와대입니다. 다른 기관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 목록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국무조정실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국무조정실이라고 보이시죠? 국무조정실의 2014년 4월 목록입니다. 인터넷에 다 이게 떠 있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다 찾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엑셀 파일이니까 뭐 세월호 이렇게 치면 이렇게 관련된 문서가 뜹니다. 이게 2014년 4월 18일이죠. 2014년 4월 18일 이게 나온 문서입니다. 나온 문서고 작성자도 나오고 어느 관지도 나오고 뭐 여기 보면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에 따른 뭐 이렇게 해양 오염 사고 대비 관심 발령 알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세월호라는 제목이 들어간 문서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목록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엑셀 파일에서 세월호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면 뭐 차관에 배치한다.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세월호라는 제목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목록이 정보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 목록은 우리나라 모든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다 이 정보 목록은 작성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해놓은 거예요. 소송하게 많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은 세월호하고 무관하게 한번 청구를 해본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입는 옷에 대해서도 한번 이게 청와대 원금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세금으로 우리 세금으로 다 또 사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까지 한번 여러 가지를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소송을 해놓은 상태인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를 공개 안 하는 데는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이고 그래서 좀 1차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부 안에 어떤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특별검사가 임명된다면 아마 압수수색 같은 거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이 관련된 문서들에 대해서. 그게 언제쯤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언제쯤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를 좀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게 지금으로서도 중요하고 이게 나중에 만약에 특별검사 임명이나 이런 게 또 만약에 지체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다가도 우리가 만약에 먼저 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으면 넘겨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원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 내에 있는 기록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사실 정보 목록을 보면 일정 정도는 지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래서 간단하게 15분 안에 이걸 보여드리고 정보 목록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데요. 정보 목록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걸로 우리가 문서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쓸 수 있는 게 이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문서 제목을 알면 그 문서 제목을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걸 하면 되거든요. 하는 방법은 일단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보면 여기 open.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open.go.kr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전 세계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엉망이라서 시스템은 좋으나 별로 만족스럽진 않은데 여기 보면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누르면 뭐가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청구기관 정보 내용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면 청구기관을 찾기를 누르면 기업연직을 이렇게 쭉 이렇게 뜨게 됩니다. 쭉 뜨게 되는데 자, 만약에 히읗을 한번 아무거나 눌러도 되지만 히읗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히읗을 누르면 히읗자로 시작하는 기관들이 쭉 다 뜨거든요. 쭉 다 뜨는데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는 분명히 관련이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예를 들어서 세월호와 관련이 있다. 해양수산부 그러면 저기 해양수산부 보시면 이게 좀 기관들이 이렇게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부 산에 뭐 군산지방해양관광청이라든지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산하기관들이 만약에 해양수산부 본청을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게 양이 좀 많은데요. 만약 해양수산부 본청을 한다 그러면 본부를 한다. 해양수산부 본부를 한다 그러면 해양수산부를 누르고 요거를 누르면 여기 딱 들어갑니다. 네, 딱 들어가죠.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서 확인을 딱 누르면 해양수산부가 이제 청구 대상 기관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걸 쓰면 됩니다. 제목하고 내용을 쓰면 되는데요. 갑자기 물어보려는데 평소에 뭐 물어보고 싶은 데가 없으셨어요? 네. 한번 컴퓨터가 있는 분들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생각난 김에 해양수산부는 저기 해서 보시고 제가 물어본 걸 보여드릴게요. 물어본 걸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물어본 것들이 있는데 아까 청와대 물어본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상태로 제가 한 걸 보여드리면 자기가 옛날에 한 것들도 다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청와대 상대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국가안보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국가안보실을 누르면 대통령 비서실을 누르면 대통령 비서실을 누르면 이렇게 청구 내용 이게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아까 그 제목은 이제 아까 그 목록이고 여기 이름을 공개해 달라고 이렇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청구를 하면 되고 여기 답변이 이제 이렇게 온 거고요. 답변이 온 거고 공개 내용은 이거 한 줄 공개한 거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청와대를 상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청와대가 이제 저를 되게 싫어할 겁니다. 청와대 역사상 가장 정보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 상대로 청구를 하는 거죠. 일단 공개를 안 한다고 보고 그냥 아무거나 막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공개를 안 한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기관을 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어제 한중 FTA 발표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여달라 이런 거겠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개 방법은 보통 전자 파일로 하면 됩니다. 전자 파일로 하면은 보기가 좋으니까 전자 파일로 하고 수령 방법도 정보통신망으로 하면 되고요. 청구 처리 안내 수신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나한테 통보를 뭘로 해줄 거냐입니다. 중간 과정을. 그래서 이거 보통 전자우편으로 하면 전자우편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청구를 누르면 바로 접수가 되는데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수 대기 중인데 이제 내일 아침에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출근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대기 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입수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청와대는 이제 비공개가 많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웬만한 건 다 공개해줍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10일 안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가 10일 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빼고 계산하더라고요. 자기들 근무일자 기준으로 10일인데, 그러니까 뭐 한 최대한 13, 4일 안에는 뭐 공개, 비공개 답변을 받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사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캔 같은 걸 전자파일로 공개하면 스캔을 하게 되는데 스캔 같은 것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복사를 하거나 스캔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근데 이제 정부가 비공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요 이유만 가지고 비공개를 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없다. 없으면 공개를 못 하겠죠.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8가지 법에 보면 비공개 사유라는 게 있는데, 요거 나중에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을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법에 이렇게 뭐 1, 2, 3, 4, 5, 6, 7, 8에서 나옵니다. 뭐 이건 상식적인, 읽어보면 말이 되게 복잡한데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건 비공개할 만하다 싶은 내용들, 뭐 사생활이라든지 뭐 무슨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있다든지 뭐 국가 안보와 관련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청구할 때는 이걸 생각하고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마구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에서 이 8가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자기들이 뭐 어떻게 보면 밝혀야 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구하는 사람은 마구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한 가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한 가지만 기억하실 거는, 보통 이렇게 왜 이런 책 하나에 넣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문장 중에 사람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부분 공개 원칙이라는 건 그 부분만 이제 가리거나 지우고 나머지는 공개를 하라는 게 부분 공개 원칙입니다. 아까 예를 들면 청와대 제가 청구했던 것 중에서도 만약 국가기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공개하라는 게 이제 부분 공개 원칙이라는 거고요. 책을 든 김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비교적 뭐 객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정리한 게 민변에서 나온 책입니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고, 이게 비교적 객관적으로 쭉 사건을 경고하고 쟁점하고를 좀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도 뭐 명확한 결론이 안 내려진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고 원인이 뭐냐, 사고 원인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 평형순과 그거를 무조건 빼놓고 배균형이 기울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책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그 당시에 또 뭐 변침이라고 해서 변침 뭐 관련된 내용들, 그 의혹들은 여기 이제 많이 의문점들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초기 단계의 재판 기록도 참고해가지고 쓴 책이라서 어쨌든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도만 아시면 이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그 다음에는 쉽게 적응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약간 엉뚱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해서 왜 청구했는지 물어본다든지, 당신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저는 시민이고 그냥 궁금해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일만 있을 뿐이고, 청구하면 일단은 다 답은 일단 무조건 다 오게 돼 있고,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이제 비공개한 이유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이제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안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세월호와 관련돼서 정부 안에 있는, 행정부 안에 있는 여러 기록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부 3.0이라고 쳐보면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요.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이 정부 3.0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 다 공유를 할 테니까 오늘 여기 강의하면서 보여드릴 자료들은 제가 요 홈페이지입니다. 정부 3.0.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부 3.0 사이트입니다. 정부 3.0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정부 3.0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우리밖에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정부 2.0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부 1.0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래도 닫혀있는 정부, 공개가 잘 안 되고 닫혀있는 정부라면, 정부 2.0은 이제 정부가 가진 정보를 시민들하고 공유한다라는 개념이고, 3.0이라고 하면 그런데 하여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정부 2.0이라고 하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요 데이터 개방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쨌든 여기 정부 3.0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놨습니다. 별로 볼 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요 3.0 소개를 하면 중앙지방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 가보면 이거는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중앙지방 홈페이지라는 데 눌러 제목에 세월호가 들어간 문서 중에 공개라고 되어 있는 것만 쭉 뜨는 거예요. 쭉 뜨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 목록을 뽑아내는 게 1차적으로는 지금은 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목록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목록도, 문서들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목록을 좀 한번 뽑아보는 게 일단 정부 안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우리가 아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공개라고 되어 있는 것만 뜨는 건 뭐냐면, 비공개라고 자기들이 분류해놓은 건 여기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검색에서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목록을 보고 이제 이 목록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냥 해양경찰청에다가 그냥 정보 목록을 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보 목록에는 원래 이 공개 말고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원래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서는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제목이 비공개일 리는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제목은 공개가 되는데 내용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정보 목록 자체를 첨부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걸 검색하기도 좋고 문서를 찾기도 좋기 때문에 요걸 보고 찾아보셔도 되지만, 요거보다는 그냥 해양경찰청에다가 정보 목록을 정보 공개 첨부를 하든지 달라고 하는 게, 원래 이건 다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일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부 3.0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월호면 세월호와 관련된 문서들을 검색해서 어떤 제목의 문서들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있고, 이 중에는 이제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아주 그냥 일상적인 자기들 공문 처리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록을 한번 찾아서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부에 있는 기록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지금 행정부에 있는 세월호 관련 기록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단계 1차적으로는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나는 해양경찰청을 맡겠다. 근데 해양경찰청도 밑에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해양경찰청 밑에
뭐가 엄청 많아요. 네. 여기 보시면 해양경찰청만 하더라도 여기 기관에 보면 해양경찰청만 하더라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거죠. 해양경찰청이 있으면 해양경찰청 밑에 지방해양경찰청도 있고 또 무슨 경찰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이 중에 세월호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데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 중에 그죠, 여기 목포가 그죠? 목포 쪽이니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세월호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사건 초기에 어쨌든 이 관련된 요쪽에서 이제 계속 자기들끼리 뭐 보고하고 뭐 막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쪽 그러니까 해양경찰청도 밑에 이제 이런 산하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들이 이제 과연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에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 부처가 워낙 많고 그리고 사실은 세월호 관련해서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데가 생각해보면 해양경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도 당연히 관련성이 있고 안전행정부도 그죠? 안전행정부도 관련성이 있고 아까 뭐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아까 정부 3.0이라고 되어 있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부서들 중에 사실은 뭐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법무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뭐 안전행정부 딱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해양수산부 그죠? 예. 뭐 경찰청도 그렇고 해양경찰청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 있고 지자체들도 그죠? 지자체들도 뭐 아마 전라남도나 또는 진도군 이런 데는 다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이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실 작업은 아닙니다. 행정부 안에 어떤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기록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요 부처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예를 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해가지고 그 부처가 가진 일단 정보 목록부터 뭐 정보 목록이 너무 많으면 세월호라는 제목 근데 사실은 정보 목록 자체를 그냥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월호 관련된 걸 자기가 검색해서 추출해내는 것이 사실 제일 확실하겠죠. 뭐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통째로 다 받아도 엑셀 파일로 다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이 정보 목록을 모아보는 게 그럼 저 정보 목록에 보면 어느 부처에는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그걸 보고 사실은 그 목록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문서에 대해서는 그 문서를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러면 나름대로 시민들 수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자료들 어쨌든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수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고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해서 지금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녹색당 홈페이지에 요걸 위해서 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녹색당 홈페이지인데요. k그린스.org인데 녹색당 홈페이지에서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기존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제가 이제 세월호 정보 공개라고 하나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정보 공개 코너에서 지금 뭐 아까 보여드린 소송 진행과 관련된 내용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 작업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각자가 이렇게 찾은 자료들을 정보 목록도 공유하고 또 각자가 뭐 첨부한 자료도 공유하고 이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를 하면 그러면 이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축적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이 사실은 나중에 진상조사위원회나 특별조사가 하는 작업 안에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일단 시작해보는 의미로는
그런 시민들이 있어야만 제가 보기에는 진상조사 작업이나 수사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다. 나름대로 관심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게시판에 그러니까 녹색당이 사실 그 당원만 여기 일단 글을 쓸 수가 있죠. 당원만. 아니요, 일단 로그인만 하면, 예, 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만 하면 일단 다 아마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하나씩 맡아서 한 부처씩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한두 사람이 하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정보 목록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대출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작업을 하자고 좀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공지를 하고 좀 오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작업을 가능하신 분들은 이 작업에 좀 참여하셔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국회에도 자료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국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세월호를 검색을 해보면 자료들이 좀 떠요. 세월호로. 지금 국회에 있는 자료 중에 어제 제가 찾은 자료는 국회 사무처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쟁점별 개선 논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리포트를 보고서를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는 제가 아까 그 녹색당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텐데, 이런 식으로 국회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한 게 있습니다. 뭔가를 한 게 있어서 이런 자료들도 있고, 사실 국회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국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국회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코너에 보면 쭉 이렇게 국회에서 만든 시스템들이 쭉 뜨는데요.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안 정보 시스템, 국회 입법 예고,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회의록 시스템, 즉 영상 회의록 이런 게 쭉 있는데, 사실 이제 국회와 관련해가지고 보통 많이 보는 게 이 의안 정보 시스템, 회의록 시스템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리고 뭐 다른 시스템들도 쭉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들도 쭉 있어가지고 이런 시스템에도 이제 세월호 관련된 자료들이 아마 계속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계속 나름대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자료들 중에서도 좀 볼만한 게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회의록 시스템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넣어서 검색하면 세월호에 대해서 논의했던 회의들이 쭉 뜹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쭉 한 게 쭉 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회의록에서 이제 회의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본회의에서 5번 논의가 됐고 상임위원회에서 8건, 국정조사에서 1건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뜨는데,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사건 초기에 자기들 보고받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는 분들은 회의록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많은 노가다인데 이게 초기에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회의록을 보면 다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꼭 세월호가 아니라 다른 일과 관련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꼭 세월호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들, 우리나라의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행정부 정보, 국회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 사실 그걸 가지고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기자도 될 수 있고 조사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타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활용하는 지금 탐사 보도 언론입니다. 뉴스타파는 따로 리서치 팀이 있어요. 그 리서치 팀이 이런 일을 제 전문적으로 할 줄 아는, 저도 아는 분들이 리서치 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공개된 자료, 또 공개 안 된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취재를 해나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활동하던 단체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뉴스타파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고, 이제 그걸 다만 요구하는 시민들이 없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작업들은 사실 꼭 세월호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제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목록, 공개되어 있는 정보 목록을 찾으면은 정부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 정보공개 정보를 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세월호 관련해서는 아까 보여드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일단 제가 가진 자료를 올리고 또 제가 정보공개 소송은 제가 원고입니다. 원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당이 한 거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제 자연인이 제가 이제 소송 원고로 되어 있어서 제가 소송과 관련해서도 나오는 자료들은 다 그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시판을 통해서 자료 공유하면서 의견들을 좀 교환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른 시민들도 알 수가 있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도 이걸 왜냐하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자료를 자기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을 해보겠다라는 신청도 한번 나중에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일종의 마크 하는 데를 정해서 여러분들 한번 하고 수수료가 나옵니다. 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수수료가 좀 나오는데 보통은 많이 안 나옵니다. 몇천 원 한쪽인데요. 어쨌든 수수료가 나오면 그 수수료로 사용하라고 지금 저번에 소송 비용하고 수수료로 사용하라고 모아주신 돈이 있는데 한 140만 원 좀 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는 일단 그 돈으로 일단은 먼저 지불을 하시고 그 돈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지불하면서 어쨌든 자료를 공개받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몇만 원 이상 나오는 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에게 상의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뭐 몇만이 됐든 몇십만이 됐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자료를 하면 어쨌든 수수료가 뭐 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보통 이제 전자파일로 받으면 장당 20원 정도거든요. 500장 해야지 만 원이거든요. 만 원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 원이 넘으면 좀 이상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고를 해주시면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판단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작업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자고 좀 제안을 드리고 사실은 오늘 못 오신 분들이 많아요.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요 영상을 촬영하고 계시고 그걸 아마 인터넷에 공개해서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공유해가지고 그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저는 약간 생활 문화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건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때 시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파악해보고 정보공개 청구해보고 글 좀 쓰시는 분들은 기사도 쓰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기사도 쓰고 또 다른 시민들에게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걸 우리의 하나의 문화로서 저는 참여의 문화로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어쨌든 정보 자료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뭐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고 저쪽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들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상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하나 세월호도 세월호지만 또 다른 어떤 우리 중요한 우리 나라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노트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데 따라서 바로 이제 해보실 수 있는데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좀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저는 일종의 기억 투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우리가 성과가 안 나더라도 조금 뭔가 하고 있고 잊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근데 이미 사실 우리 사회가 세월호만 하더라도 저는 많이 잊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또 아직도 세월호나 이런 식으로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칼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먹혔단 말이에요. 네. 그냥 깔아본 게 그렇죠. 그런데 세월호도 그렇게 나고. 뭐 저한테 이제 사실 우리 당원 제가 녹색당 할 때 우리 당원들 중에서 어쨌든 세월호를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 요구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근데 이제 답답한 거는 이미 다 망각이라는 게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최소한 우리가 일종의 기억 투쟁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하는 게
소송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저는 청와대 상대로 소송이 한 4, 5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왜 하는지 솔직히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대법원 판결 못 받으면 자료를 못 받으니까 최대한 빨리 법원에다 요구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는 그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기억 부재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하고 우리 스스로 그게 비록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사실은 저는 우리가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좀 그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기억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진행하다 보면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고 왜냐하면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진상규명이나 특별검사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꾸준히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